당시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했다는 정평구의 비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은 비거 관광 자원화를 둘러싼 논쟁의 원인을 분석한 후 비거 테마파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따져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공학적 기술과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다음에 바람을 활용하는 기술이 잘 적용이 됐다면 70m나 100m 정도는 날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거, 과학기술로 시대를 앞선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흔히 우리의 민족주의는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신분을 초월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1운동 이전에는 신분을 초월하는 공동체 의식이 전혀 발현되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민족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앤더슨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 표현하였습니다. 민족의식은 신분을 초월해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서구 유럽에서도 근대 국가가 성립되는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16세기 후반에 신분을 초월하여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거의 모든 생활터전이 전쟁터가 되었으며 약 100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백성들은 외부 침입자들과는 다른 우리라는 공동체를 자각하였고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로 뭉쳐 저항하였습니다. 양반과 중인은 물론 상민과 천민들까지 하나로 뭉쳐 왜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민족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민족의식을 근대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16세기 말에 민족의식에 해당하는 강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앤더슨이 설명하는 상상의 공동체가 임진왜란 시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형성된 우리의 민족의식은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강조하는 근대 유럽식 민족주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식은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주입한 서구식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외침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민족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전국 곳곳에 있는 임진왜란 관련 전승기념관과 기념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만든 것들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임진왜란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적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는데요. 결국 설화를 통해 상상의 공동체가 유지된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정평구가 발명한 하늘을 나는 수레인 비거가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믿을 만한 사실일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비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설은 역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승하는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고 전하고요.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이고 인물 또한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설과 역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료는 직접 사료와 간접 사료가 있는데요. 역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접 사료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직접 사료란 당사자 또는 당대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기록한 것인데요. 아쉽지만 진주성 전투에서 비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사료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평구 본인 또는 당대의 인물이 비거와 관련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체설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매체설화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현대판 설화를 가리키는데요. 지금부터 매체설화가 구전설화와 간접사료를 역사적 사실로 만드는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비거와 관련된 간접사료는 18세기 이후에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고려말 왜구가 영남의 한 읍을 포위했을 때 비거를 이용하여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신경준의 여암유고에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구체적인 장소와 주인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민담에 불과합니다. 신경준의 여암유고에 수록되었다고 하니 마치 공신력 있는 간접사료에 기록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문집인 여암유고에 수록된 거제책은 신경준이 1754년에 응시한 과거 시험 답안에 불과합니다. 19세기 이규경의 오주 연문 장전상고에서도 비거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고려 말을 임진왜란 시기로 지칭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였고 비거를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전설을 소개하면서 윤달규라는 구체적인 인물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규경의 개인 저작물에서 비거가 활약한 구체적인 시기와 구체적인 인물이 추가되면서 민담이 전설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비거 전설은 20세기에 이르러 단 한 건의 신문 기사 때문에 역사로 바뀌고 말았는데요. 바로 1914년 8월 21일자 매일신보 기사입니다.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영남의 한 성이 진주성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로 바뀌었고 비거를 발명한 사람을 정평구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뒤 1923년 권덕기는 조선어문경이라는 교과서에서 임진왜란 당시 정평구가 진주성에서 비거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읽기 자료로 넣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국어 교과서에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가 실린 셈입니다. 최남선은 1930년 2월 4일자 동아일보에 실은 조선 역사 강화라는 글을 통해 정평구의 제작으로 전하는 진주성의 비거라고 설명하면서 비거 전설을 소개하였습니다. 최남선의 조선 역사 강화는 원래 역사 개론서였는데요.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신문에 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평구의 비거는 최남선에 의해 학수서에 최초로 언급되었습니다. 최남선의 글은 정평구의 비거가 전설임을 밝혔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이윤재의 글입니다. 이윤재는 1934년 12월 29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독창과 발명이라는 글에서 국학의 권위자인 신경준 선생이 임금 앞에서 실없는 소리를 할 리가 없으므로 임진왜란 당시 정평구의 비거는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윤재는 이규경의 오주 연문 장전 상고를 근거로 최초의 비거 발명자는 정평구이며 조선은 서양보다 한 세기나 앞서 비행기를 발명한 것으로 극찬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에 의해 임진왜란 당시 김제사람 정평구가 진주성에서 비거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정평구의 비거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문 기사에 의해 비거 전설은 역사로 둔갑하고 말았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보다 300년 먼저 정평구가 비행기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0리) 약 12km를 날았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 비거. 비거는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 플라이호보다 비행거리가 46배 길고 무려 300년이나 앞서 제작된 세계 최초의 비행기였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통쾌하게 물리쳤다는 적퇴치담 계열의 전설들은 언론 매체에 의해 과장되거나 영상 매체로 재현되는 과정을 통해 민족 자긍심을 고양하면서 유사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비거 이야기 역시 민담이 전설로 바뀐 후 매체 설화에 의해 유사 역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제로 거북선이 철갑 잠수함이었다는 황당한 전설도 20세기 초에는 신문기사와 아동용 도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치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정몽주와 이방원이 한시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한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설이 역사적 사실로 둔갑하는 현상은 구비설화가 신문, 방송,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와 만나 매체 설화가 되면서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매체 설화는 역사 뉴스, 역사 다큐멘터리, 사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들 모두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용자가 역사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극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극은 허구를 전제로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 다큐멘터리입니다.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역사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화려한 그래픽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권위를 얻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학술적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KBS 역사 스페셜에서는 정평구의 비거를 복원하여 시험 비행하였는데요. 그 뒤 국립과학관이나 항공박물관에 비거 복원 모형이 전시되면서 비거는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류, 과장, 변조의 정도가 심한 역사 다큐멘터리는 유사 역사, 즉 쌀비 역사에 해당하며 역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라 할 수 없습니다. 매체 사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매체 설화는 문화 콘텐츠이고요. 직접 사료나 검증된 간접 사료를 근거로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이처럼 매체 설화에 의해 만들어진 매체 사료와 역사의 근거가 되는 사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매체 설화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네, 진주대첩의 비밀 병기죠. 하늘을 나는 수레라는 비거를 두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관광 자원화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정 소식지 촉성로 3호로의 비거 관련 대목입니다. 조선의 비행기 비거는 진주의 자랑스러운 과학, 역사적인 산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 여행을 보면은 이거는 역사적 사진이고 자랑스러운 진주의 물건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역사적 사실 여부 판단과 관광 자원화는 별개의 문제인지,
비거를 둘러싼 논란이 새롭게 전개된 가운데 진주시는 앞으로 5년간 망진산 일원에 1,270억 원을 들여 비거 테마 공원을 조성합니다. 진주대첩의 비밀병기이자 하늘을 나는 수레, 이 비거의 복원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비거를 만드는 건 역사 조작이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진주시는 고증에 문제가 없다며 관광 자원을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 의회는 최근 비거 구현 사업 예산 7,7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거를 만드는 건 역사를 조작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비거 모형이나 설계도도 전해져 오지 않는 만큼 비거 복원에 앞서 역사적 고증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이 고등학교 수학 수준으로 가능하다면 학생들도 비용 편익 분석에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비용 편익 분석이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인 편익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차이가 있는데요. 비용과 편익을 타당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로 바꿔야 하는데요. 이를 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 계산은 등비 수열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비용 편익 분석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법은 다양한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잡는 BC법, 즉 편익 비용 비율법입니다. BC법으로 계산한 값이 1보다 크면 사업을 진행해도 좋고요. 1보다 작으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MPV법, 즉 순 현재 가치법입니다. MPV법은 미래의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후에 할인한 비용에서 할인한 편익을 뺀 값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MPV법으로 계산한 값이 0보다 크면 사업을 진행해도 좋지만 0보다 작으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IRR법, 즉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IRR법은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계산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데요. BC법으로 계산한 값이 1이 되거나 MPV법으로 계산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의 할인율을 구해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에 사용할 통계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관광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국가통계 포털과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진주 비거 테마파크 조성 후에 진주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추정하였습니다. 비용 추정은 비거 테마공원 사업계획안에서 밝힌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미 사업을 끝낸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여 예측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진주시에서 추정한 총 사업비 1,270억 원의 세부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과대 추정된 것은 아닌지 검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향후 10년간 투입되는 비용을 추정한 후 할인율 4.5%를 적용한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비용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였는데요. 미래 시점의 예산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최초 투입 비용을 포함하면 이 사업의 총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편익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편익은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이 있습니다. 직접 편익은 진주를 방문할 관광객들이 지출할 입장료, 숙박료 등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간접 편익은 무형의 가치인데요. 학생들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타당한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용할 수학적 모델을 선정하거나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함께 분석하는 동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많은 토론을 해야 합니다. 모든 편익값들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후 총합을 계산하면 총 편익이 됩니다. 큰 사업을 진행하게 될 확률이 높아. 분명 나중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끌어당긴다면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해야겠지. 마이너스 C0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은 마지막 단계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비용이 편익보다 클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1,575억 원으로 예상되고 홍보 마케팅 비용을 400억 원으로 차례 추정하였고 저희 팀에서는 비거 관광 자원화 논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비사용 가치를 포함한 간접 편익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접 편익을 과대 추정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비행기요. 저희 팀의 BC값은 6이 나왔는데요. 1보다 크기 때문에 비거 관광 자원화 사업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 수익과 같은 직접 편익은 물론 국민들의 자부심과 같은 간접 편익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매체설화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체설화가 유사 역사, 즉 사이비 역사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이해함은 물론 문화 콘텐츠의 비용과 편익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인천 한일고등학교는 해마다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교과 기반 프로젝트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정평구 전설을 탐구하면서 구비설화와 역사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체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로 변형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근대신문에서 정평구의 비거가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둔갑하고 거북선 잠수함 설과 같은 황당한 내용들이 실리게 된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진주시 비거 관광 자원화 논쟁이 언론을 통해 비화되는 과정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